서울 전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부디 무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강남이 특히 심하게 침수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아시아에서는 뭐 거의 홍콩, 도쿄에 버금가는 바로 그 서초, 노년, 대치 이쪽에 피해가 집중됐다는 게 참 그러네요. 거기다가 지금 떠도는 괴담에 따르면은 이번에 침수 지역들, 특히 강남 일대, 여기가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면서 땅이 건조해지는 가을쯤에 엄청난 대형 싱크홀 재해가 터질 거라고. 지금까지 그냥 구멍 뽕뽕 뚫리는 그 정도 싱크홀이 아니라 정말 그 재난 영화에 나오는 엄청난 크기의 대형 싱크홀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그런 루머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조금 의심이 되네요. 이번 기회에 강남 아파트값 좀 떨어뜨려 가지고 본인이 싸게 살려는 그런 그 조선족 보이스 피싱 조직이라면은 좀 아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미 증시에서는 집안 침해 관련해 가지고 지질 재건, 뭐 도로 아스팔트 포장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주로 막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수요일 밤 9시 반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 7월 결과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증발한 가운데 숨죽이고 있는데, 우리 K증시는 오늘도 환율 상승을 이겨내고 우주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2500포인트에 안착을 했는데, 와, 진짜 코스피 2500 재탈환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요? 그러나 간밤에 엔비디아 어닝 쇼크 탓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처럼 매도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진짜 작년 가을에 한국 증시 막 이제 3,300 찍고 내려와가지고 막 기고 있을 때, 이제는 뭐 미국 증시로 가야 된다고, 미국은 영원히 오르는 시장이라고, 나스닥은 신이다 막 이러면서 서학개미들 선동한 그 대형 채널에서 또 이 엔비디아하고 페이팔하고 두 개는 하여튼 지금도 싸다고 막 그짓거리 하더니 결국 차트 보세요. 지금 뭐 작살이 났습니다. 하여튼 엔비디아의 경우는 게이밍 부문 매출이 44% 감소한 거, 이거는 이제 최근 게임주 부진하고 일맥상통을 하죠. 그 다음에 가이던스가 컨센서스에 비해서 한참 동떨어진 20억 4천만 달러, 거의 이제 제한급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레이몬드 제임스 증권 측에서 야, 이거 이 정도면 거의 2018년 비트코인 폭락 사태 수준의 심각한 정말 실적과 실적 전망이라고 후려쳤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이제 디램 공급 과잉 이런 쪽으로 도화선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 반도체주들 정말 그동안 차곡차곡 개미처럼 모아놨던 상승분 한 방에 다 까먹어버렸다. 어쩐지 요즘 안 그래도 그 삼성전자 뭐 다시 관심을 가질 때다, 뭐 어떻다, 마치 연중 금리 인상이 이미 다 끝난 것처럼 그 한동안 어디 숨어있던 마바라들 전부 튀어나와가지고 막 펌프질하는 영상이 또 막 늘어나더니 여지없이 오늘 삼성전자 장중에 다시 5만 전자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줍 올팔 이거를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만약에 오늘 같은 날 떨줍을 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올팔의 기회가 안 오면 어쩌냐. 아니요. 반드시 옵니다. 아시다시피 K증시는 실적이고 가이던스고 계약 공시고 다 떠나가지고 솔직히 수급이 답니다. 그럼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버블 시절에 지금 3만원인 KT가 막 8만원 가고 지금 2,000원인 삼보토건이 67만원까지 갔던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이게 바로 개인용 PC 보급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도 집에서 요 PC 통해 가지고 HTS에 접속하고 뉴스나 공시도 인터넷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런 투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혁신적으로 상승하게 된 게 전업 투자자들의 환경을 대단히 개선시켜 놓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 다 끌어들이면서 그게 버블로 갔던 것이다. 근데 이번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는 그 PC 역할을 바로 스마트폰이 대신했다. 원래 자산 가치라는 게 내려갈 때는 또 내려가 줘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전 국민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진짜 성인이라면 누구나 동네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까지 증권 개조하고 MTS를 깔고 주식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사실상 증시의 진입 장벽이 또 한 번 확 낮아진 거죠. 거기다가 뭐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주식 안 하면 나만 소외되는 것처럼 막 가스라이팅을 일삼던 막 그런 약팔이들까지 한몫하면서 무슨 무한 매수법이네 이런 정말 중독 증상들 이런 게 일반인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시작된 코로나 유동성 버블이 지금 거의 후반부에 접어들었기는 하지만 이게 한번 맞들이면은 진짜 끊기 힘든 도파민의 영역이어가지고 2000년대 초반 그 인터넷 버블 당시에는 PC 본체를 막 갖다 버리는 인증샷도 막 찍고 어떤 사람은 하드를 밀어버리고 HTS 다 삭제하고 주식을 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스마트폰은 이게 없이는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아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 들어가도 주가가 그냥 요즘 막 뜨니까 더 끊기가 힘들죠. 이걸 눈에 안 봐야 잊고 살 수가 있는데 계속 보이면 여기 계속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돈을 벌면 버는 대로 야 이게 시드가 더 컸으면 수익도 더 컸을 텐데 물리면 물리는 대로 계속 이거 물 타가지고 탈출하자 이렇게 인질이 돼 가는 겁니다. 이미 됐죠. 바로 그거를 이제 외국인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떨줍 올팔로 잘 활용해 먹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맨날 당하기만 해야 되냐고. 우리가 외국인 반대 포지션으로 좀 그렇게 주도적으로 떨줍 올팔 하면 안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 쾌락지수라는 그거 있잖아요. 여기 표에 보시면은 진짜 평생 기억에서 잊혀지기 힘든 그 첫 키스가 쾌락 수치가 1이고 그 다음에 한동안 막 그 배가 아프고 막 이러다가 오랜만에 정말 쾌변 이게 쾌락 수치가 8. 그리고 어떤 이제 시험에 합격했을 때 진짜 막 기뻐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옆에 있는 사람 막 껴안고 막 진짜 눈물까지 흘리는 그게 쾌락지수 20. 그 다음에 위대한 발명을 했거나 엄청난 성취를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그 아르키메데우스가 표면장력 발견하고서 목욕탕에서 그대로 알몸으로 나와가지고 길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막 유레카 외쳤다는 그게 쾌락 수치가 45. 다음 인간 그 어떤 본능의 발현 그 섹스 이게 55. 근데 도박이 115. 그리고 쾌락의 끝판왕 마약이 150. 근데 아마도 주식 투자는 제가 봤을 때 쾌락 지수가 도박보다는 조금 낮은 그래도 100 정도는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의 경우는 뭐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니까 거의 도박이랑 비슷한 한 11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사실 증시 개장 전에 그 동시호가 때 그 MTS, HTS 보면은 호가창이 막 번쩍거리면서 수치가 미친 듯이 막 바뀌는 거 보세요. 카지노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뇌에 도박보다 적은 보상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자극이 24시간 열려있는 코인은 더하죠. 아무튼 이번 주 CPI가 현재 썸머랠리의 수명을 결정지을 운명의 이벤트인데 CNBC 매드머니의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내일 밤 CPI가 예상치 8.9를 넘어서 가지고 앞에 9자가 붙으면 연준이 원래 FOMC가 없는 8월에 긴급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금리 인상을 추가 결정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분 웬만해서는 콜맨이고 거의 상방론자인데 이런 소리를 왜 했을까요? 하여튼 내용을 보니까 연준이 지난 7월 FOMC 이후 그래도 좀 친시장적인 스탠스로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보이다가 지난주 금요일 고용지표가 너무 과도하게 정말 눈치 없이 잘 나오면서 갑자기 연준 임원들이 안면을 바꾼 게 포착이 됐다고. 거기다가 미국 인플레이션 법안까지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되고 나니까 연준은 더더욱 금리 인상이 지금 근질거리는 그런 눈치라고 봤어요. 그렇다고 긴급 FOMC라는 게 뭐 쉬운 건 아니고요. 이 짐 크레이머 말로는 진짜로 이제 8월에 없는 FOMC를 비상 소집하려면 수요일 밤에 나오는 CPI뿐만 아니라 다음날 목요일 나오는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급등을 해가지고 지난 6월 CPI 쇼크가 그때 당시에는 뭐 피크 아웃이다. 이거보다 높진 못할 것이다. 앞으로 이거보다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적당히 넘어갔던 그 상황까지도 야 이거 오판이었다. 다시 재소환하고 다시 복귀하게 될 경우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올린 거 이거 전부 다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러면 진짜로 8월 긴급 FOMC가 잡히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에 할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한 달 앞당겨서 할 수 있다. 그렇다고 9월에는 쉬느냐? 또 그것도 아니다. 이런 분석. 런하 반갑습니다. 지금 썸머랠리는 사실 삼성전자만 봐서는 벌써 끝나버린 것 같은데 아직도 개별주들은 보면은 차트도 수급도 살아있단 말이죠. 그럼 과연 이 썸머랠리가 현재 몇 회냐? 저는 개인적으로 9회 초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한동안 죽어있던 마바라들이 다시 스물스물 기어 나와가지고 이제 아예 열대 기후로 바뀌어버린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1년 내내 여름이고 썸머랠리도 이대로 계속 간다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 상황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노무라 증권이 연준 기준금리 관련해가지고 거의 쪽집게 수준으로 유명세를 막 타니까 이번에는 미즈호 금융그룹에서 현재 썸머랠리는 그냥 베어마켓 랠리다. 그러니까 장마철 중간에 잠깐 해가 나는 그런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근데 이제 장마철이 아예 끝난 줄 알고 요때 이불 빨래하고 막 카페트 널고 지붕 뜯어서 공사 들어갔다가는 이제 호되게 물세례 받는다. 그런 경고의 목소리죠. 아무튼 미즈호 증권의 스티븐 리치우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7월 FOMC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시장 참여자들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을 것처럼, 아예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난 것처럼, 그리고 그 배경에는 미국 경기 침체라는 안전판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의욕적으로 주식 비중을 채워 나갔다. 그러면서 증시도 이제 반등이 나온 건데, 실제 지표를 확인해 보니까 고용도 거의 예상치 2배 가까이 나온 서프라이즈 수준이었고, 최근에 뭐 유가가 조금 하락한 가운데서도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렌트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너무 살이 쪄가지고 고혈압에 막 당뇨 수치도 높고 막 그래가지고 타이로 고강도 다이어트를 들어갔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이대로 계속 다이어트하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겠다고 이런 소견이 나왔어. 그래서 요걸 핑계로 다시 신나게 먹고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혈압이 안 떨어지고 있다. 그럼 당연히 건강해지고 살 쭉 빠져야만 중단할 수 있는 그 고강도 다이어트가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쉬어는 갈 수 있다고 봐야죠. 아예 끝난 상황과 조건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미즈호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또 증시를 들어올리고 있는 투자자들의 인식은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올해 다 끝내고 내년에는 다시 금리 인하 내지는 통화 완화 기조로 돌아설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퍼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착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썸머 랠리든 베어마켓 랠리든 아무튼 이 반등장은 S&P 500 지수 기준으로 4,200포인트가 피크가 될 것이라고, 그 전에 반드시 끝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대요. 이거 우리 코스피에 대입하면은 2,540포인트 나오는데, 그럼 오늘 코스피 2,503.46이었는데 그럼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건가? 정말 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거의 9회 초 정도까지 온 건가요? 그럼 혹시라도 여기 도달을 하면은 일시에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막 차익 실현을 위한 대량 매도세를 쏟아낼 수 있다는 그런 소리가 될 수 있죠. 미즈호 측의 분석에 따르면.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모간 스탠리의 LG화학에 대한 거의 용비어천가급 분석입니다. 말하기를 아시아 컨퍼런스 이후 우리는 LG화학의 EV 배터리 소재 재평가 스토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게 됐다. 그러면서 모간 스탠리가 보기에 LG화학은 더 이상 단순히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가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분야의 주요 기업으로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다음 2분기 실적이 매출 성장과 마진 확대로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 시장을 놀라게 하면서 LG화학의 실적 전망에 변곡점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투자자들이 LG화학을 보다 진지하게 EV 배터리 소재 업체로 보는 강력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LG화학의 성장 프로파일, 풍부한 현금 자원, 높은 자본 수익률, 그리고 더 험블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매력적이라는 거죠. 가격이. 이걸 고려할 때 LG화학이 글로벌 EV 구조적 성장 스토리에 있어서 LG에너지솔루션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을 봤다. 정말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하면서 LG화학에 물려가지고 힘들었던 분들 정말 고진감래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다가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로 내보내고 나서 과도한 지주사 할인이 축소되길 바라는 투자자들과 함께 이런 변화된 인식이 시장의 관심을 계속 끌어내고 실적 추이를 견인할 것이라고 모간 스탠리가 진짜 용비어천가급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래서 모간 스탠리는 LG화학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overweight,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를 이번에 상향한다. 새로운 목표가는 기존 73만 원에서 올려 잡은 79만 원. 그리고 이 LG화학에 대해서는 최근 다른 외국계 증권사들도 거의 뭐 경매하듯이 목표가를 요즘 막 올리는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JP모간이 LG화학 목표가를 80만 원까지 올렸고요.
그동안 또 보수적이었던 골드만삭스는 목표가는 일단 76만 원 유지 중인데 그러면서도 투자 의견은 컨빅션 바이, 즉 매수 확신 종목으로 올려놨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얘기 나온 김에 골드만삭스 이제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 한국 증시의 거의 지병으로 자리 잡은 그 고환율, 여기에 대해서 달러 강세의 수혜주와 피해주를 또 언급했는데요. 먼저 수혜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코프로 BM, 일진머티리얼즈, LNF, 솔루스 첨단소재, 원익 IPS, LG전자에다가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삼성전자 목표가는 85,000원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했고요. 다음 환율 상승, 다시 말해서 달러 강세의 피해주로는 한국전력, 포스코, 하나금융지주, CJ제일제당 이렇게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합니다. 배송료 무료, 제주 및 도서산 간 해외 배송까지 다 무료. 그러나 배송료가 무료라고 해서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댓글을 통해서 왜 떨주 몰팔이 지금 같은 장세 그리고 K 증시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인지 다 증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내일은 8월 10일 한 주의 딱 중간 수요일입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이제 오늘 있었던데 이어서 한중의 환경 당국에서 초미세먼지 대응 현황 합동 공개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폭우에 대해서 중국의 인공 강우 때문이다 이런 또 그런 썰도 지금 많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그 칩4 동맹도 있고 해서 우리는 중국하고의 어떤 그 접점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자율주행차 국제표준 선점 가속화라는 보도자료 공개가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이거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주제 자체가 민간 주도로 자율주행차 국제표준을 선점한다잖아요. 그리고 내일 수요일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훈령 제정. 이것도 크죠.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이행 점검 및 업계 애로 청취까지 이벤트로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2022년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계획도 정부에서 내일 발표합니다. 내일 원전 키워드가 이제 뉴스플로우에 장식하기 좋죠. 그리고 내일 중기부 차관은 원전 시찰도 또 나가요. 고리 원전으로. 그 다음에 내일 과기부는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정책 지원 인공지능 참가자 모집 공고를 내는데 과기부에서 이 AI 인공지능에 꽤나 공 많이 들이고 있고요. 어쨌든 스타트업이든 어디든 지원할 때 정부에서 모태 펀드 치고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따라붙는 게 무슨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무슨 투자. 다음 내일 문체부는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유관기관 토론회 열립니다. 진짜 코로나 최대 피해가 이 스포츠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광고가 저는 더 큰 수혜주라고 봐요.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 설명회. 요거는 이제 스마트 축사, 친환경 축산 시설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요. 또 이제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낙농제도 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야 이렇게 규제가 심어가지고 어떻게 소돼지 키우냐. 그러면 이제 약간 그 빛과 그림자 효과처럼 이제 배양육, 대체육 이런 거에 이제 또 관심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만약에 이제 이런 이벤트 있는 날 반대로 이제 롱숏으로 만약에 매도세가 나와서 떨어진다 하면 그때 떨주 파는 거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내일 해수부는 우리가 꿈꾸던 어촌 바다가 꿈 사업으로 함께 만든다. 요거 있잖아요. 최근에 정부에서 청년 실업 대책으로 귀농, 귀여 이런 거 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농촌은 청년들이 힘들지 않게 그리고 이제 친환경에 맞게 스마트팜 이걸 정부에서 육성하고 그 다음에 어촌도 이게 일이 힘들거든요. 그럼 또 거기에 맞는 스마트 어업 관련주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고용부는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와 연계를 통한 보이스 피싱 범죄 조기 차단 및 민관 파트너십 구축. 요거는 이제 사이버 보안 쪽이랑 연결이 됩니다. 자, 내일 수요일 경제 일정은 우리나라의 7월 고용 동향 및 실업률이 공개됩니다. 지금 80년 만에 이 수해 복구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거에 관심을 기울이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새 정부도 고용정책 그리고 청년 실업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직업 관련주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드디어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내일 수요일 밤 9시 반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도 있고요. 다음 중국에서는 7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두 개 동시에 나옵니다. 다음 내일 이벤트는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전시회가 12일까지 열리고요. 다음 내일 수요일 증시 일정은 소카가 이틀 일정으로 공모 청약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형 스펙 8호 수요 예측 역시 이틀 일정. 그 다음에 삼성전자 글로벌 언팩 행사가 내일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4, 갤럭시 Z 플립 4 등의 신제품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좀 라인업을 줄이든가 여기야말로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좀 어떤 시리즈에 뭐가 있는지 그거 다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아이폰은 딱 아이패드하고 딱 몇 개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난맥상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로열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영화 헌트 개봉일이네요. 배급사는 메가박스 중앙, 주식회사 플러스 M.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KT, W게임즈, CS윈드, 파라다이스, 한온시스템, CJ 프레시웨이. 다음에 미국에서는 월트 디즈니, 쿠팡, 니오, 중국의 전기차 자율주행 회사죠. 이렇게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비도 많이 오고 힘든 환경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